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언니는 순해서 문제 안 만들 거예요. 이혼하면 재산 반은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곧바로 민수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 정도면 시작하기 충분해.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계산하고, 제 미래를 계산하고, 제가 무너질 모습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성. 이제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태성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1시간 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분은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민수는 우리 집안 재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일부러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상황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부모님이 결혼 전에 증여한 재산, 상가 2채, 역시 증여 재산, 금융 자산 대부분, 상속 및 증여 자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집도, 예금도, 상가도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수진과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고, 새차 이야기를 했고, 신혼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응.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민수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민수는 수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증여 재산입니다. 민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음 장, 상가 2채 역시 개인 재산입니다. 민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 자산 대부분도 개인 재산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재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수진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상, 사진, 메시지 내용,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한 번만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잡았을 때는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의 후회를 들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내 불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수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진 역시 회사를 떠났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술에 취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미래였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민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여러 번 옮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후회도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다릅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날 그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